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42강 K 공철학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 최적화 명품 실력입니다. 명품이 샤넬 같은 명품이 아니고 밝은 성품 이런 뜻이에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구성이 공부 왜 하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 첫 강의가 굉장히 중요해. 우리 마음 공부 지금 시간에 공부 왜 해서 뭘 해야 되자는 거야? 못 하자는 얘기예요. 자기 부자되는 얘기예요. 자기가 행복해야 돼요. 자기가 행복해야 남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만사형통으로 가기 위한 부분에 여기 오늘 부분이 명품 실력 여기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명 그러면 이건 밝다 그런 뜻이죠. 광명할 때 명. 품자는 이거는 성품 이런 뜻입니다. 그죠? 단계 이런 뜻. 밝은 단계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사형통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목표는 이 만사형통이에요.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도 결국 안 된다. 돈은 엄청 많고 건강은 엄청 하는데 뭔가 불안해하고 행복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만사형통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자,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 결국은 제가 제일 중요한 완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요걸로 얘기했습니다. 우리 왜 해야 돼요?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내 존재가 무엇인지를 알고 믿어야 돼요. 그거를 일단 알았으면은 그거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내 존재가. 그래서 이 존재에 대한 부분이 내가 뭔지 애매모호해요. 선입견, 뭐, 저 편견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서 애매모호하니까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나름대로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확신이 100%안 생기면요. 절대적으로 뭐든지 안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얘기예요? 지혜를 깨우침이 가지면은 굉장히 만사가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단계가 온다. 그래서 이제 개념을 우리들이 공부를 좀 많이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늘도 이제 개별 개념 얘기를 이따 나중에 왜 중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드릴 텐데 그 개념에 대한 얘기에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게 완페이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완 센텐스예요. 그 다음에 완 워드예요. 예수님 얘기를 완 센텐스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 최관영 박사님 크리스찬으로서 가르치면 뭐예요? 완 센텐스로 얘기하면 네, 사랑입니다. 그거는 완 워드죠. 음, 원수조차도 사랑하라야. 음, 원수조차도 완 워드가 사랑이에요. 그렇죠? 원수조차도 사랑하라. 그래서 지금 여기에 완 센텐스가 대원 품고 무심해서 고마움 한 생각에 질문해서 영감받아 보답행하자. 이게 K공철학의 완 센텐스입니다. 이 부분이 이따 다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이 하고자 하는 목표는 행동, 이게 99%입니다. 행동을 앞으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기부, 존중, 경청, 협력, 솔선수범, 일자리, 유산 이 부분이 보답행위예요. 이 부분이 99%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 쪽을 우리들이 좀 해보자. 자, 그랬을 적에 방향에 대한 얘기는 when, where, why, how, what, why 이렇게 오면 요건 how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냐면은 방향은 1%면요. 방법이 99%예요. 이게 실행이고 보답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서로들 마주쳐야지만 혁신부를 해야지만 우리가 만사형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방향을 모르고서 방법만 안 되든지 방법은 잘 아는데 방향을 모르면 그냥 헤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조금씩 그 한 5분 동안 정리정돈하는 게 이제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00년 전에 영성의 시대가 시작됐는데 2,500년 전에 왜 사는지에 대한 철학자들이 많이 나왔고 종교가 나왔고 그다음 근대 과학이 500년 전에 나와가지고서 이제 이 부분이 같이 모일 수 있는 와인샷으로 될 수 있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체계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게 우리가 기술적인 방법이고요. 그래서 138억 년 전에 빅뱅이 시작했었을 때부터 뭐가 존재는 있었다. 물리화학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그때 그거를 삼법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삼법인이 다시 뭐예요? 다시 사성제를 보면서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그래서 여기가 OW죠. 그래서 이게 하오예요. 그래서 하오를 다시 풀어낸 게 팔정도에 대한 얘기고 그것을 지금 계속 제가 이렇게 우리가 기술이라는 관점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지금 이쪽 부분이 굉장히 지금 우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왜? 이쪽 부분이 조금이라도 왜 흘러왔는지를 우리들이 알아야 이쪽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해가 되기 쉽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좀 중요하게 얘기할 부분을 잘 보세요. 견과 관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견과 관. 견은 뭔가 좀 90도에 있어서 삐딱하게 좀 하는 거죠. 자기가 완벽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견해일 일부분이에요. 자기가 바라보는 그냥 세상일 부분이에요. 견. 그런데 관은 이 견은 여기서 90도가 이렇게 왔으면 뺑뺑을 돌아가지고 정상에 올라갔을 때 요거를 관이라고 그럽니다. 관. 그래서 여기에서 정견이라고 얘기했었을 때에 그 견이 정견이 됐었을 때 이게 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견, 견하면은 아직 좀 부족해요. 그건 자기 견해의 일부분이에요.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바른 견해로 놨었을 때 이게 관이 돼요. 관. 이때 관점 이동을 하는 순간에 세상이 바뀝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바뀌어요. 이게 지동설이 관점 이동을 통해서 바뀐 거잖아요.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도는 거지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네. 관점을 바꾼 거를 증명해낸 게 60년 있다가 갈릴레오가 했잖아요. 관점이 바뀌는 순간에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점이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 이 기술이고 모든 이런 부분이 관점을 바꾸는 순간부터 패러다임 시프트 되는 순간부터 굉장히 모든 부분이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또 여기서 물론 여기서 또 한번 관점이 바뀔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모든 세상을 이 부분이 관점이 여기서 바뀌면요. 초창기부터는요. 모든 번데가 사에서 해탈 상태가 바로 되는 게 바로 여기서도 한번 관점이 바뀔 수 있고 여기서도 한번 관점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바꾸는 부분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수행의 단계가 개정해를 갔습니다. 도덕적인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지혜로 간다. 이게 기본적인 개정해 프로세스거든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덕분입니다라고 하고서 우리가 관점만 한번 바꾸고 내가 누구인지 who am I? 내가 누군지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떻게 사느냐, how?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부분 쪽으로 한번 관점을 바꿔보니까 여기서부터 시동을 걸어가지고 다시 이런 부분이 선순환 사이클로 돌아가더라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드리려고 그러는데 이 견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역, 종교, 그다음에 민족 이런 나름대로의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불완전해요. 편견에 자라잡혀 있고요. 왜곡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정상에 올라갔었을 적에는 이거를 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 서밋에 올라갔을 때는. 그래서 견일 때는 자기 주관의 고정관념, 선입견의 편견에 사로잡혀 있던 부분이 시가 되면 이게 180도로 해서 자세하게 보지만 뭔가 시각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관이라는 부분 쪽으로 영어가 달라요. 주관을 배해서 균형감을 가졌을 때 잘 보고 측정하는 이런 부분을 전부 데이터로 만든 이걸 관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정상에 올라가면은 나는 이쪽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정상을 올라갔지만 정상에 올라가니까 내가 올라가지 않은 부분도 다 보이더라. 이 부분이 공자가 얘기한 일이관지입니다. 하나로서 모든 부분을 꿰뚫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관지도.
하나를 꿰뚫고 났더니만 모든 것이 길이 보이더라. 만법이 일법이요. 만법이 한 개의 법이고 만법이 귀일 하나로 다되라 하는 얘기가 결국 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음 공부하는 거는 정상에서 바라보는 연습을 하자. 명상을 하든지 우리가 호흡을 하든지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건요. 정상에 올라가는 부분을 자꾸 공부를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 사례를 제가 이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좋은 부분이죠. 우리가 이두표 대표님 오늘 지금 뭐 여기 좀 바쁜 일이 있어 못 왔지만은 이 양반은 ISO 9001 전문가예요. 품질 경에서 이건 그 부분인데 자기가 이 부분을 처음 보니까 ISO는 모든 여기가 요런 부분으로 4, 5, 6, 7, 8, 9, 10 요 포맷으로 ISO가 전부 포맷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안전, 환경, 에너지, 혁신 모든 ISO라고 이름 붙은 건요. 이 포맷을 안 벗어나요. 그런데 이 부분을 다시 또 얘기하면 PDCA 사이클로 돌아갑니다. 베이밍의 PDCA 사이클로 돌아가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이 부분을 한 40강 정도, 한 30, 한 5강 정도를 쭉 참여를 하고 이 부분을 했더니만 자기가 관심 있는 거는 2030년까지 유엔에서 정한 SDG, Sustainable Development Goal 이 부분하고 지금 공철학하고가 굉장히 40 들어보니까 굉장히 서로들 통합디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이 하고 있는 IS하고 이 부분을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이렇게 매칭을 한번 시켜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매칭을 시키셨어요. 매칭 시킨 거에 제가 바로 공철학 부분에 여태까지 개념이고 그 컨텐츠를 전부 이렇게 제가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문빈 대표가 있다. 이거 ESG도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은 정상에 올라가고 나면 자기가 올라오지 않았던 길도 다 눈에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랬을 적에 저게 우리가 꼭 내가 대학 교수가 선생이고 이런 부분 모든 만물이 스승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나무 한 그릇에 큰 한 그루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다 있어요. 동철학은요, 뿌리예요. 뿌리. 뿌리는요,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마음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분은 절대로 눈에 안 보여요. 근데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여요. 우리 지금 세종 때 지은 용비어 청가가 있잖아요. 뭐예요?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아니 밀새, 바람에 나무 아니 흔들릴새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뿌리가 없는 식물은요, 그건 죽어요. 종철학이라는 이런 부분이 있어야지만 이 부분이 물과 영양분을 우리가 빨아들여서 그 물과 영양분이 어디로 가요? 요 줄기 ISO 표준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올라가요. 그래서 그 올라간 부분이 가지별로 하나는 SDG 가지, 하나는 ESG 가지, 하나는 제조 가지, 하나는 저 뭐야 헬스 가지, 하나는 국방 가지 이게 전부 다 이게 가지가 이렇게 풍요로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게 나무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우리 천년 묵은 나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가지가 풍요로워서 저쪽에서 각각의 가지에서 가진 잎이 태양의 에너지를 받고 탄소 종아장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우리 나무가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적에 이 전체가 나무가 하나에 크게 잘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뿌리는 공철학이고 ISO 9000 표준은 줄기고 여기에는 각각은 다 자기 분야는 가지가 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이거를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세트를 전부 아주 기존적으로 이렇게 포맷만 초고가 있었던 부분을 이렇게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7명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지금 얘기를 합니다. 같이 얘기를 하고 해서 나중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참여를 해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여기도 한 가지가 되고 여기도 한 가지가 되고 여기에 엄청나게 좀 많은 가지가 붙어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풍요로워질 수 있는 부분으로 간다. 이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요 얘기를 좀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한번 대원을 품자. 자기만의 이 부분을 한번 가져보자.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뿌리서부터 줄기서부터 가지까지의 자기만의 나름대로 생태계를 각자가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이제 의미를 여러분께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팔정도에 대한 생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죽고 나면 땡이에요. 죽어도 죽는 게 물론 아닌 거라고 나중에 얘기하지만 여태까지는 뭐였어요? 지혜를 처음에 깨치기가 힘들었으니까 개정해.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서 요렇게 하자고 여태까지 수행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K공철학 입장에서는 야, 이 부분을 패러다임 한 번만 바꾸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이 부분을 선순환 사이클로 갈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렇게 됐었을 적에 이제 정견이 관이고 이런 부분에 얘기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팔 정도의 생존 기술이 결국은 뭐냐면 방법론이에요. 방법론이 99%예요. 뭐 이거 해야 되겠다고 머릿속으로만 아물아물거리고 머릿속에서만 하고 그거 아니에요. 그걸 결국은 내가 목표가 3일이 되고 21일이 되고 100일이 되고 1000일이 되고 만일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자기 분야를 꾸준하게 맞춰야 돼요. 이 부분이 처음부터 100일, 1000일 못해요. 우선 3일부터 시작해 보는 거예요. 3일부터. 그 다음에 21일 한번 해보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100일 한번 해보고 나면은 그 다음번엔 1000일 목표를 세우고 그 다음 1만일 목표를 세울 수 있는 부분. 저는 오늘 8031일 차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들이 한번 해보자 하는 부분이 되고 있고요. 자, 이제 그랬을 때 오늘 명품 실력에 대한 이제 이 부분이 나옵니다. 자, 명품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광명, 밝은 부분에 성품을 가진 실력을 가진 이게 누구냐 하면요. 최고수예요. 최고수는 고수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기지만요. 최고수는 싸우지 않고도 이겨요. 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부처님 앞에 가서, 그 앞에 가서, 거기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거든요. 한 방에 거기 가서 일단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최고수 분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 분들이 종교적 지도자가 됐던 철학 부분이 됐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런 최고수의 수준이에요. 그런 최고수의 조건에 가려면요. 아까 제가 얘기드렸던 게 뭐예요? 대원 품고 무심해서 고마움 한 생각에 질문해서 영감받아 보답행한다. 이게 뭐예요? 개념에 있어서의 뭐예요? 완 센텐스예요. 자, 그러면 최고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은 이 중에서 뭘까요? 자, 우리 차석근 대표님, 요 5 스타는 최고수에 있어서의 5개 중에서 대원은 어디에 해당되나? 저 마이크 안 켜졌어요. 어, 분명한 목표? 그렇죠. 분명한 목표가 이게 대원이에요. 분명한 목표가요. 그 제 책의 백사 쪽의 꿈이라는 부분을 전부 해가지고 정리를 해놓은 게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요, 택시 타고서 좋은 데 갑시다 그러고 하면 그 아무리 좋은 저 뭐야 차를 타도요, 그게 그냥 왔다 갔다 하다 헤매다가 3, 40년, 50년, 70년 헤매다가 죽을 때 돼서 내 인생이 그냥 허우적거리다 살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조 A라는 AI 제조 그 AX AI 트랜스포메이션 매니팩처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계시니까 이 부분이 대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에 저는 제가 플러그인 해가지고 지금 뭔가 저도 지원을 해드리려고 그러는 게 기본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원 가지고 계시죠? 한 번 예, 한 예. 번씩 내가 이제 지금 약속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무심. 우리 김광석 박사님, 무심은 어디에 해당되나요? 무심이요? 예. 무심은 그 모든 것의 그 기본으로 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무심이 여기서 어디에다 해당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 근데 4개 남았으니까 무심은 자 그럼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보답행 보답행하는 건 어딜까요? 보답행 여기에요. 해내는 힘.
즉시 반드시 될 때까지 해내는 일. 이게 뭐예요? 99%예요. 나머지는 99%가 해야지만 이 부분이 돼요. 그래서 보답형은 요겁니다. 자, 영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감을 받는, 마음을 해가지고 주고받는 감은 뭐예요? 자, 최관영 박사님, 예, 4개 남았어요. 어떤 거예요? 영감은 뭐예요? 영감, 건 확고실력, 영감은 뭘까요? 이 3개 중에서. 지금 열린 마음 같습니다. 그래요. 열린 음, 마음이에요. 마음이 열려야지. 클로즈 되면요. 그 영감을 못 받아요. 근데 이게 최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내가 영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 관계하고 열린 마음으로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 열린 관계가 어디예요? 자기 와이프도 될 수 있고, 자식도 될 수 있고, 자기 직원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자연하고도 열린 마음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돼야지 영감을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고마움, 고마움은 어디하고 해당될까? 우리 백종태 박사님, 고무, 이제 2개 남았네. 고무, 마이크 키시고, 백종태 박사님. 고마움은 자기 관리에 해당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자기 관리예요. 고마워가지고 하면요. 자기 세포가요. 세포 하나하나가 살아남아요. 막 신바람이 나요. 막 그냥 이거 움직여요. 세포가 꿈틀꿈틀해요. 암사기 환자도 살릴 수 있어요. 대원. 이 고마움이. 자, 주민보 대표님, 예, 무심은 뭘까요, 그러면? 나머지 한 개인가요? 아이, 그럼요. 네, 참 잘해서 딱 맞췄어요. 확고한 실력, 요 참이. 요 내가 지금 백사 쪽 여기 쓴 게 전부 다 그 책에 우리 회공철학 거기 들어가서 이걸 한 번씩 읽어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꿈 참 힘에 대한 얘기 또 이렇게 이제 얘기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주로 얘기할 얘기가 확고한 실력, 성품과 역량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떤 역량이요? 명품 실력, 역량에 대한 얘기를 오늘 이 얘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우리가 유도해 낸 거거든요. 자,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랬을 때 확고한 실력. 요 얘기만 가지고서 바라봤었을 적에 요게 확고한 실력이고 성품과 역량이 해당됩니다 전에 이제 이 한 장이 나왔으면요. 그때는 이해가 잘 안 되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공철학에 나와 있는 모든 개념이고 이런 부분이요. C줄 날줄로 전부 이렇게 막 전부 엮여져 있어요. 이 부분이.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제가 덕분 스쿨에서 배우고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전 세계 3천 권에 있는 성공 개발서, 자기 개발서를 전부 그걸 요점 정리를 해놓고 나니까 다 이렇더라. 또 그걸 제가 정리를 또 다시 이렇게 해놓은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성품과 역량에 대한 얘기로 2개로 나눠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을 그냥 2개 나누는 것보다는 이거를 이나모리 가즈오가 교세라가 저 지방대학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세계적인 교세라를 만든 이나모리 가즈오가 사람을 평가하거나 사람을 스카우트하거나 사람을 신입사원을 뽑을 적에 태도, 열정, 역량 이 3가지를 본다고. 물론 이제 여기다 제가 붙인 건 제가 붙인 거예요. 이 3가지를 본다고 그래요. 그랬을 적에 열정이 아무리 뛰어나고 역량이 뛰어나고 해도 태도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이 전체가 마이너스가 돼요. 다시 한번요. 이완용이가요. 장원급제라는 사람이에요. 열정이요. 일본 공사로도 나갔고요. 저기 미국 구미공사로도 해서 나갔고요. 열정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태도가 뭐예요? 2천만 민족을 요렇게 하는 것보단 자기 일신상의 부분만을 살기 위한 2천만 민족을 요렇게만 하면 되겠지 그러고 나서 자기 호의호식을 위해서 마이너스가 이게 돼 보니까 이게 곱셈이 자기 열정과 역량이 전부 다 성과가 마이너스로 가서 우리가 35년간 일제 치하에서 있을 수 있어요. 전쟁 한 번 안 하고서는 조선이 망했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이완용의 태도 하나 마이너스 태도가 이것이 곱셈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요.
기술이 아니고 인성이에요. 기술은요, 끊임없이 better, cheaper, faster를 가야 되는데, 나름대로의 태도 이거는 잘 안 바뀌어요. 어릴 때부터 이 부분을 바뀌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우리들이 교육을 제대로 해서 우리 해야 된다. 그래서 그 태도가 우리 지금 항상 얘기하는 코어, 핵심이 뭐냐. 호기심, OW3H 다시 나와요. 호기심, 우리 저 백종태 박사님, 우리 예, 예. 백종태 박사님, 호기심 10점 만점에 몇 점? 호기심, 자기가 10점 만점에 몇 점? 어, 50점, 10점 만점에 참, 50점. 5점, 5점, 자, 오픈니스, 우리 이진호 박사님, 개방성 10점 만점에 몇 점? 9점, 예? 9점. 9점. 리스크 테이킹, 희생과 책임에 대한 얘기, 차석근 대표님, 10점 만점에 몇 점? 저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한 50점 이상. 아, 10점 만점에 50점이에요? 10점 만점에 5점. 10점 만점에 5점. 다음에 열정, 10점 만점에 몇 점? 저기, 최관영 박사님, 9점입니다. 9점. 예, 좋아요. 딱딱 이렇게. 그다음에 통찰력이라는 관점 입장에서 통찰력은 오버뷰는 이렇게 통찰이고 인사이트는 여기 삼수변에 같은 동자를 쓰거든요. 통찰력. 우리 김광석 박사님 10점 만점에 몇 점? 저는 저기 현재 관리가 잘 돼 있어가지고 네. 거의 99.9까지 다 도달해 있습니다. 현재 상태는. 10점 만점에 10점 만점에 9.9요. 10.9. 네, 예, 좋아요. 예. 그렇게 자기 평가가 이루어져야 돼요. 다 근데 10점이고 이렇게 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약한 부분을 서로들 우리가 오케스트라를 만들어가지고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거로 같이 가면 됩니다. 자, 인적 네트워크가 10점 만점에 몇 점인지 주민보 대표님? 저는 한 인적 네트워크 한 5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기가 지금 탁 전화해가지고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글쎄 10명이 아직 안 됩니다. 그래요. 그게 맞아요. 딱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꼽아보면요. 진짜로 몇 명 안 돼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가 이걸 관리를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전문 업무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저기 사무총장님, 김재우 사무총장님, 수목구만. 자, 누가 이거 한번 얘기해봐. 이명구 대표님, 이민구 대표님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안 조금, 좋아요? 네. 자, 그럼 최관영 박사님, 자기 업무 분야를 one sentence, one word로 표시 한번 해보세요. 나노 기술이라는 하드웨어에 그 온실가스 배출권이라는 소프트웨어를 붙이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게 딱 이렇게 한 줄로 나와야 돼요. 이분이. 나노 플러스 온실가스의 융합. 이러면 완워드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우리 백종태 박사님. 예. 자기 전문 업무 능력을 완 센텐스 완워드로 표시해 보세요. 점수가 아니고 말로 표시는 하라고요. 이제 전문 업무 능력은 요 전문 업무 능력은 완 센텐스 완워드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백종태 박사님의 능력, 업무 능력 분야를 한 줄로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어, 여러 기술을 이렇게 동시에 볼 수 있는, 통섭적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아, 여러 분야를.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러지 말고 여러 원어들은 통섭, 그렇죠. 여러 분야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렇죠. 자, 이 지금 한 거를 우리 직원들이 됐든지 동료들이 됐든지 그냥 하고서 같이 한번 얘기하면 나는 이건 넌 몇 점 되냐? 나는 이건 몇 점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한번 같이 해보세요. 그러면요,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 분위기가 살아요. 자, 요 부분 약한 부분은 내가 그럼 메꿔줄게.
난 요 부분이 약점인데 요 부분은 네가 좀 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서로들 간에 우리들이 융합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바람직한 부분으로 갈 수가 있죠. 이 부분이. 그래서 오늘 확고한 실력, 성품 역량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진 사람이 뭐예요? 명품이에요. 자, 이제 오늘 메인 이벤트로 힘에 대한 얘기, 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여기 힘, 요 역량, 요 얘기를 이제 막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막 좁혀서 들어가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 이 얘기하는 이 부분은요, 뭘 하면 명품 실력의 5개 중에서도 요 부분에 대한 얘기를 오늘 했다가, 그 중에 성품과 역량에 대한 얘기를 오늘 했다가, 요 중에 역량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거를 한 줄씩 읽어보면서 우리들이 같이 해볼 거예요. 우선 마음은 소프트웨어고요. 몸은 하드웨어예요. 그래서 이걸 심력과 체력이라고 부릅니다. 자, 우선 마음에 대해서 첫 번째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차석근 대표님. 예. 1. 마음. 1. 성실성. 자기 자신 및 타인과 시간, 돈, 업무 등의 약속을 지키고 불변 원칙 따르기, 자발적 행동. 어떤 의미 생각이 되세요? 어,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약속입니다. 상대편하고 약속이고, 거기에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역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약속은 어쨌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상대와의 약속을 넘어서서 그 이전에 자기와의 약속을 한번 지키는 거예요. 제조 AI라는 부분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서 내가 이걸 내 생전에 우리 후배들한테 나의 경험과 이런 지식을 전부 전수해 줘야 되겠다는 나름대로의 자기와의 약속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게 자기 구제를 하는 길이다. 이해되시죠? 네, 이 부분이. 자, 두 번째 성숙성에 대한 얘기를 김광석 박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성숙성, 배려, 상대방 먼저, you first, 더하기 용기, 확인과 거절. 예를 들면, 만일을 위해 다시 여쭙겠습니다. 매우 죄송합니다만, 저로서는 약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부분을 감사합니다. 한번 의미와 이런 부분을 한번 자기 부분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요. 어, 사람은 어차피 소통하고 움직여야 되고 자기 역량을 키워야 되는데 성숙이라는 거는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주어진 자기 주변 환경, 출생에 다르겠지만 또 후천적으로 자기가 노력하기 따라 가지고 성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주위에 보면 성숙성이 높은 사람들이 가끔 많이 뛰는데 부러운 일이고 저도 그렇게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어, 어느 정도 그래도 수준이 대한 분들요, 배려는 굉장히 잘해요. 배려는 굉장히 잘해요. 그런데 용기 부분을 잘 못해요. 용기라는 게요, 확인하고 딱, 이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제가 아닙니다. 이건 제가 약속할 수가 없습니다. 딱 거절해야 돼. 그 거절을 못 해가지고서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보증 잘못 써가지고 가는 사람, 그렇죠? 자기가 잘못한 거였는데 보증 잘못 써가지고 가는 사람, 이런 사람, 이거 거절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확고한 나름대로의 딱 이 부분이 있으면요, 거절을 맺고 끊어야 돼요.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익어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입장에서 이 용기 확인과 거절이 잘 안 되면 늪에 한번 빠져가지고 점점 늪으로 빠져들어가서 나중에 자기조차가 빠져나오질 못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되겠어요. 세 번째, 우리 최관영 박사님. 풍요의 심리. 세상은 무한한 자원임을 인식하고 경쟁하지 않으며 필요시
내면에서 꺼내쓰기. 예.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어, 이게 뭐 전 양자역학으로 해석하면은 이 세상의 모든 이렇게 전자와 또 광자 또 이런 그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이런 그 에너지를 또 긍정 에너지로 생각하면 또 전자들이 전달되면서 서로 간에 그 이 긍정 에너지가 확산되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좀 이 긍정 힘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예, 듭니다. 맞습니다. 여기가 풍요가 아니에요. 풍요의 심리예요. 그냥 풍요가 아니에요. 풍요의 심리거든요. 심리라는 건 뭐예요? 마음의 원리예요. 마음이 물질을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풍요의 심리는 세상이 무한한 자원이고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어. 그 필요하면 내가 그냥 꺼내 쓰면 돼. 왜냐하면 전지전능하고 모든 게 불생불멸하고 나름대로의 이 우리 그 영혼요 그 삼중구조의 그 관계를 보니까 내가 에너지고 내가 만드는 거 얼마든지 이 부분을 자발적으로 해가면 무한 발전을 할 수 있겠네라는 그 딱 이 부분이 마음이 잡히면요. 그게 그대로 저 뭐야 양자 얽힘이고 그것이 양자 중첩이고 그런 부분이 우리 양자역학이고 그대로 이 부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물질을 만든다. 이해되시죠? 마음이 호르몬을 만들잖아요, 우리 몸에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마음에 대한 마음의 힘입니다. 자, 몸 체력에 대한 부분 1번 우리 백종태 박사님 몸 체력. 세 개 다요? 아니면 한 개만? 한 개만 해주세요. 전문 기술. 남과 차별화 가능한 기능, 기술. Q, C, D. 어, 지금은 옛날하고 달리 지금은 옛날에는 이제 fast follow였지만 이제는 first move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 모든 부분은요, QCD를 딱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퀄리티 코스트 딜리버리. 요게 남과 차별되면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쉬워지고 차별화되고 내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저 체중계 있잖아요. 자기 연봉계가 있어요. 자기의 몸값이라는 게 있어요. 뭐예요? QCD 관점 입장에서 그 사람이 남들과 어떻게 다르냐. 근데 그 Q가요. 베스트가 아니에요. 베터예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코스트가요. 싼 게 아니에요. 치피스트가 아니에요. 점점 싸지는 거예요. 딜리버리가요. 페스티스가 아니에요. 최상급이에요. 더 비교급이에요. 끊임없이 우리들이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QCD 관점 입장에서 개념을 딱 놓고 내가 어떤 차별화된 능력이 있는가를 딱 보면요. 그게 그 사람의 전문 기술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백 박사님? 예.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 이진호 박사님 한번 읽어보실까요? 개념 능력, 상대방 설득을 위한 원 페이지, 원 센텐스, 원 워드 브랜드를 갖춰야 한다. 한번 보충 설명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그 확고한 목표의 부분을 이러한 개념, 원 센텐스라든지 이런 거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 개념 능력이요. 우리 지금 60강 중에서요. 7강부터 19강까지요. 얼마는 13강에 걸쳐 가지고서 개념에 대한 공부를 했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잘 우리 뒤에를 보세요. 개념 공부를 굉장히 제가 많이 했어요. 그 개념이 자기 머릿속에서 턱 하면 내가 이렇게 탁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원워드로 나올 수 있는 게 이게 브랜드예요. 저는 나중에 기술 독립군 그럼 정부철 요거 정부철 뭐냐? 그 사람 기술 독립군이야. 전 요게 제 브랜드예요. 이해되시죠?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요. 최관영 박사님, 나노업계의 길이나
이게 뭐 딱 한마디로 그냥 뭐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이. 그래서 자기 브랜드를 만드는 거는 끊임없이 자, 원 페이지, 원 센텐스 연습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돼야 된다. 이 부분이. 그래서 개념 능력이 그렇습니다. 자, 세 번째 부분은 우리 주민보 대표님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 상호 의존적 창의력, 시너지를 통한 윈윈윈, 다 함께 잘 사는 세상. 이거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전문 기술을 가지고 그것을 또 개념화해서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면서 서로 윈윈하는 시너지를 통해서 윈윈하는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뭐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온다. 뭐 정부철 예, 회장님이 좀 원하는 세상 같습니다. 예. 자, 우리는요, 우리 어릴 적에요, 엄마한테 의존합니다. 어릴 적엔요, 의존해요. 그러다가 청소년기가 돼서 사춘기가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의존하지 않고 나 혼자 하려고 그러는 독립을 하려고 자꾸 그래요. 요즘 뭐 40대도 캥거루적으로 부모한테도 의존하지만은 의존하다가 뭘로 가냐면 독립을 해요. 그 다음에 독립을 지나서 그 다음에 상호 의존으로 갑니다. 자, 다시 한번요. 맨 처음엔 의존해요. 그 다음엔 혼자서 일어설 수 있는 독립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엔 다음 단계가 상호 의존입니다. 최고의 가치가 상호 의존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요. 시너지라는 얘기는요. 합쳐진다는 얘기잖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면 둘이 아니고요. 3이 되고 5가 돼요. 그런데 하나 더하기 하나 더하기 하나를 하니까 이게 셋이 아니고 다섯이 아니고 뭐가 되면 10이 되고 20이 돼요. 제가 이 배경에 뭐 있어요? 오케스트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는 이유가 그런 시너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세 명이서 만들었을 때 20을 만들었으면 자기 혼자서 했을 때는 하나 먹다가 둘이 했을 때는 셋이 했으면 1.5, 150%를 먹다가 그것이 셋이 해가지고 20을 만들어내면 어떻게 돼요? n분의 1로 하도 7이 돼요. 700%의 부가가치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요즘에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계속 지방도 다니고 출장을 다니면서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거를 지금 시너지를 내는 부분이요. 지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23일 날 우리 저기를, 소프트 PB에 지금 뭐 투자권이고 있어서 한 명한테 초청을 해가지고 공장을 원래 개방을 안 하는데 했더니만 지금 5팀 10명이 지금 모였어요. 거기 꼭 좀 가봅시다. 그 얘기 들은 거, 그거 얘기가 진짜로 맞는데 한 번도 꼭 좀 가봅시다. 그래서 지금 제가 겨우 허락받아가지고 23일 날 지금, 가게끔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기 전에 반드시 그 카다로그고 그 기술에 대한 걸 완벽하게 좀 숙지를 하세요. 그리고 가서 질문하는 거 보면 안다. 질문해서 뭘 해야 돼요?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애플리케이션 적용할 건가에 대한 부분을 거기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아이템은 내가 챙겨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나름대로의 부분 하게 되면 이게 윈윈윈이 하면요. 나한테 떨어지는 몫이 처음에는 100%였던 게 둘이 했을 땐 150%가 되는데 그게 셋이 하게 되면요. 나중에 300%, 700%의 나름대로의 가치가 나한테 와요. 만사형통이요. 그냥 저절로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얘기를 드리고선 제가 뭐를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이게 지금 돈 계좌 맵이잖아요. 지도. 여기 보시면은 아까 제가 꿈, 참, 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드렸고요. 그 다음에 참 부분의 입장에 있어서 무심의 입장에서 하는 게 성실성, 성숙성, 풍요의 심리 여기와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참과 관련한 부분 쪽에 여기 있고요.
힘과 관련한 부분이 기술과 개념과 상호 의존적 창의력 지금 조금 전에 내가 설명한 게 요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는요,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돈 계좌 맵이 지도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야 돼요. 뭐 어떨 때 잊어버릴 수 있어요. 요 얘기네. 내가 참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성숙성이고, 이건 영의 관점이 있어. 영혼육의 관점의 입장에서. 영혼육의 관점 입장에서, 영의 관점에서 꿈참임에 대한 얘기가, 여기가 요렇게 돼 있네. 그러면 이게 다시 리마인드가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후배들이고 뭐고 쉽게 그냥 단편적인 지식만 그냥 떠벅떠벅떠벅 해가지고 다 해놓으면요. 이게 어디에 가서 뭔 얘기를 하는 건지를 몰라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제 코멘트 각자 우리 어느 분부터 먼저 하실까요? 자, 주민보 대표님 예, 코멘트. 음, 이때까지 계속 그 강의를 들어보면 그 중요한 포인트를 계속 이, 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제가 한마디 키워드를 하자면 오늘이 명품 실력인데 명품 실력은 결국 태도와 열정과 역량 이것을 잘 갖춤으로써 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유, 아까 그 한 장표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1000m, 2000m, 3000m 통해서 에베레스트를 가기 위한 뭐예요? 베이스 캠프예요. 기술이 아니에요. 인성이에요. 사람의 성품에 대한 얘기가 성품과 역량 이 부분이 한 장으로 맞들고 그걸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자기 평가를 해보고 상대 평가도 해보고 서로들 간에 이렇게 모자라는 부분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주 좋죠. 오늘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자, 우리 최강영 박사님. 예, 오늘 그 처음에 나왔던 관점 이동, 또 예, 이제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정상에서 만나자 말씀하셨는데, 예. 그렇게 되기를 좀 바라고 계속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한마디 하는 순간에요. 자기가 말한 건 머릿속에 계속 남거든요. 정진하겠다고 약속을 하신 거죠. 그죠?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체키를 네. 걸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코멘트 우리 백종태 박사님. 예, 그 스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대원, 예, 힘, 마음, 몸, 실력을 갖춰서 5개를 갖춰야 스타가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스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스타를 가지 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스타들을 모아서 대원 특구를 대한 특구를 만드는 은하수를 만들어 보자. 갤럭시를. 맞습니까? 다시, 그러면은 별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은하수를 별이 돼서 만들겠습니다. 다른 별들을 전부 해가지고서 은하수를 만들어 보자고요. 오케이. 예? 갤럭시가 은하수잖아요. 갤럭시. 굿. 예, 은하수를 만들어 보자. 모든 별들을 빛나게끔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얘기 되겠죠? 자, 또 오늘 코멘트 김광석 박사님. 네, 명품 실력은 그 자기가 그 주어진 타고난 역량을 발휘를 해가지고 어, 자기 나름대로 자아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필요한 거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다듬고 그 성숙성을 좀 개발해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부분이에요. 결국은 우리들이 방법론의 개정의 프로세스, 이게 프로세스거든요. 이걸 선순환해서 계속 돌려야 돼요. 내가 도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과 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속적으로 뭔가 이거를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지혜를 얻는 거를 이걸 끊임없이 선순환 개념으로 같이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하는 정진바람일 정도로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광석 박사님은요. 자, 그다음 우리 차석근 대표님.
예, 오늘은 제가 그 밭에 있지 않아 가지고 상당히 집중해서 들어서 조금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느낀 점은 아까 그 공철학하고 ISO하고 SDG 뭐 ESG 그 매핑하는 얘기를 좀 하셨는데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원래 저는 그 주장하는 게 SX 그 스피리추얼 트랜스포메이션이 스마트 공장의 차세대 그 AX를 넘어서 꼭 실현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전에서부터 주장을 해왔고 그래서 상당히 그 의미가 있게 들었고 이 부분을 계속 좀 이렇게 정립 개념을 잘 만들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흥미로운 사실은 제가 뭐 그 사실 그런 의미로 해서 그 만든 건 아닌데요. 아까 그저 그 견시관이라는 내용 중에 그 저희 회사 솔루션 이름이 다봄이에요. 한국말로 다 보여준다. 근데 그거를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그런 거는 의도하지 않았는데 피지컬하게 보여준다는 의미로 저는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가만히 보니까 이 관의 의미가 있네요. 관의. 어. 그 아까 얘기한 데 무분별을 통한 관의 의미. 이런 거를 굉장히 제가 한번 이렇게 매핑을 다시 해가는 그런 행복감을 가져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용욱 교수 철학과 철학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내가 이 부분을 깨친 게 50년 만에 깨쳤습니다. 그러고 막 그냥 한탄을 해요. 저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때는 그게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가슴이 막 심장이 울릴 정도의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아주 오늘 좋은 기회에 아주 참. 이진호 박사님. 예,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공철학을 가지고 IS 9001, SDG, ESG. 저는 이제 무기를 개발하다 보니까 어, 무기를 개발하는 모든 것들은 PM,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시스템 엔지니어링, 그다음에 CMMI, SP 그 관점에서 어, 이게 또 관련이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저번에 지금 K 공철학을 우리가 지금 큰 테두리 내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옛날부터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어떤 최근에 옛날부터 관심이 있었지만은 좀 소홀히 했던 그 우리 인류의 경전이고 한민족의 경전이 천부경과 삼일신구와 참전 개경의 1만 년 전에 우리 사상의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요즘에 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제 이런 게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차석권 대표님 얘기처럼 저는 K공철학이라는 걸 브랜드로 해서 내세웠는데 스피리추얼 트랜스포메이션 이게 SX가 우리 차석권 대표님의 또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우리가 은하수가 될 수 있는 서로 서로가 빛나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자, 우리 김재유 총장님. 예, 꿈, 참, 힘, 3M, 3미음, 대원을 가져야겠다. 이상입니다. 가 해가지고서 대원 첫 발자국이 있어야지만 그 다음 얘기가 돼요. 자, 다시 한번 보면요. 대원 품고 무심 요 두 개가요 세트예요. 하나는 심장이고 하나는 피예요. 둘 다가 없으면 안 돼요. 대원을 가져야지만 심장이 있어야지만 피가 돌아요. 피가 있어야지만 심장이 제 역할을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요 두 개가 기본적으로 세트 메뉴가 일단 돼야 우리가 가동되기 시작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게 요 부분을 한번 잘 한번 보시면 맨 마지막에 잘 짚어주셨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른 코멘트 없으면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 이런 거를 전부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에다 올려주시면 그게 전부 우리 후학들한테 전부 영향력을 끼치는 역사적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예.